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촌의 임채근 변호사입니다. 서울시에서 2024년 12월에 서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9곳은 연락 두절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93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2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서 행정지도 및 고발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524건의 위반 사례들을 보면 정보 공개가 부적정한 경우, 그리고 업무 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그리고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경우 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조합 설립 전에는 모집 주체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사실상 사업자와 같은 위험을 부담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는 분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사업 진행 기간 자체가 장기간이 소요되고 조합원은 그 사업의 주체인 조합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의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같이 나눠지게 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받은 조합원 부담금에 비해서 나중에 입주 시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돈이 얼마 정도였느냐를 따져보니,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지역주택조합이라 하더라도 최초 가입 계약 시 제시받은 조합원 부담금에 비해 약 70 내지 100% 이상의 추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총 부담금이 5억 원 정도라고 고지를 받았는데, 나중에 5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지나서 입주할 때 보니까 실제로는 약 8억 내지 10억 이상의 돈을 냈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5억 원을 더 내라고 했다면 아무도 흔쾌히 내지는 않았을 텐데, 실제로는 5 내지 10% 정도의 분담금을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분납하는 방식이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특정 사유를 들어서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돈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70%, 100%, 150%까지 추가 분담금을 더 납부했더라 라는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비단 일부 지역주택조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5 내지 7년이라는 기간 내에 입주에 성공한 약 15% 정도의 성공한 지역주택조합이 그렇다는 것이고, 나머지 70% 정도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진행될지 여부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그 총 부담금의 5 내지 10%의 분담금을 납부하기 전에, 그리고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왔을 때, 그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요구받은 추가 분담금 발생 사유가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따른 것인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조합 쪽에 사업 진행과 관련된 주요 서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야 되고, 필요하면 관할 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을 일반적으로는 선뜻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분담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어서 결국 일반 분양에 비해서도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입주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합원으로 남아서 결국 입주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생각했던 가격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 시점에 바로 탈퇴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